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가 제주 지역 43개 투표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마스크에 위생장갑까지 끼고 투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지만 투표 첫날 제주 지역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투표소 앞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한 뒤 순서를 기다립니다. 어느 동이세요? 노영동. 왼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이동하실 때 1m씩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이동하시겠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모든 유권자는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투표장 밖에 따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도 지문 인식 대신 전자 사인으로 대체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에 마감이 되고 나서 이게 6시 반 정도에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좀채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복잡한 절차까지 거쳐야 하지만 투표소에는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2장이 주어집니다. 후보를 정해뒀죠.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어느 당을 찍어야 되겠다는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냥 잘 찍었습니다. 예. 2001년이라서 올해 처음 투표해봤는데 좀 많이 긴장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었고 좋았어요. 오늘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3개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6만 6천여 명. 투표율은 12%로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충분히 두려고 노력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이게 밀집이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과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 결과 1위가 최종 결과에서도 1위를 차지한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위성권 강경필 후보가 맞붙는 서귀포시 선거구를 정리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는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제주대학교 약대를 유치해 서귀포를 바이오 생약 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상 운송비 지원,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확대 공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미 식약처의 제주국가 생약관리센터 그리고 종다양성 연구소가 이미 이제 시설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친다라면 구체적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에 비중을 뒀습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과 이주민들을 위한 복합도시 조성, 서귀포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2곳의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도서지역을 해상 운송비 지원 대상에 넣는 농촌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 개정 등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국책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여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공항 건설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는 배후 도시를 건설해서 정착을 도와야 된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1대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가 주최한 마지막 TV 토론회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 간의 총공세가 펼쳐졌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토론 초반부터 전략공천으로 출마한 민주당 송재호 후보를 겨냥한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자신은 중앙당의 권력을 타고 제주를 흔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전략공천 받으신 것이 제주 민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민심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전략공천이 충분한 중앙당의 이유와 논리에 의해서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공세에는 다른 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송 후보의 5일장 유세 발언을 문제 삼으며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재호 후보가 참 학식도 있고 경륜도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의 인식, 이 정도의 사고 이렇게 가지고 과연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맞는가? 어떻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지난 16년 동안 도민들이 한 정당과 인물에 힘을 실어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번에는 바꿔야 제주가 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정당, 한 인물을 뽑아줬습니다. 다니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회의원이. 저 고병수 제주 살려고 의사가운 벗어던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집중 공세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유세 발언에 대해선 이미 사과했다며 말꼬리 잡기식 정치 공세에 도민들도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대 식물국회의 오류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온갖 비방과 의혹, 정치는 뒤로 가고 선거는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젠 그런 잘못된 관행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정의당 고병수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하자 고 후보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답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선거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오영훈 후보가 태풍 때 와인을 마시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송재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방문 등이 자신과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1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4건은 고발, 1건은 수사 의뢰, 11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기부행위 위반 관련 2건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 등입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고 신고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전용 화물 차량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과적 운행이 금지돼 시멘트 업체가 운송률을 낮추는 바람에 운전자들은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화물이 이동하는 제주항합 이망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전용 화물 차량 30여 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시멘트를 시멘트 업체나 레미콘 회사로 운반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제주 지역 시멘트 운송 차량 대부분이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와 과적을 금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화물차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체에서는 적재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과적 운행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화물차를 한 차례 운행할 때마다 8만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주는 운송거리가 짧고 오르막길이 많아 유류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운송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를 함으로써 좀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다운됐고 26톤이라는 벌크를 싣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 오르막을 치게 되면 이 아무리 대형차지만 기름이 엄청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은 최저임금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제주만을 위한 별도 운임을 만들 수 없으며 오는 7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전운임도 내년에 적용되는 만큼 바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료가 인상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신축 사업이 경관건축 공동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경관건축 공동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신세계 면세점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 동쪽 공개 공지의 지작물을 없애 3m 폭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벽면에 조경을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 심의까지 끝나 건축 허가만 받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호텔 건물을 헐고 지상 7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는데요. 비 날씨 덕에 미세먼지도 거쳐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비는 새벽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남부가 11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를 기록하겠고요. 동부가 15도, 북부와 서부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는데요. 모레 오후부터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 서명운동에 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강행을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를 수용하며 송악산과 동물테마파크, 오라 관광단지와 비자림로 등 불효 불급한 관광개발 사업을 중단하며 관광세와 환경 총량제를 도입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이 입주한 상가 건물로 돌진해 유리창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재작년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인 전 제주도개발공사 이사 구모 씨 등 간부 3명에게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공사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당시 기계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았는데도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수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간부들이 방치했고 공사 측도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